네, 예고해드린 대로 최강철 미주 민주참여 포럼 K-PAC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른 얘기를 원래 먼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예. 오늘 기사가 나온 거 하나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 Foreign Policy라는 미국 외교 전문지죠. 네, 아주 저명한 저명한 공신력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지금 흔히 말하는 어떤 극우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네. 트럼프 그 미국 신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하려는 어떤 뭐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포린 폴리시 보도를 보면 굉장히 어떤 냉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포린 폴리시의 분석은 뭔가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 일각에서 미국에서 영킴 의원이나 예. 또는 VOA의 보도 또 그거를 같이 받아 쓴 조선일보의 보도 이런 보도 속에서 미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원 사격을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여론들이 조금은 왜곡됐었는데요. 예. 오늘 포린 폴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객관화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정확하게 그 기사 제목은 뭐냐면 예. 트럼프 윤 구명에 예. 관심 없는 듯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더 나은 동맹이다라는 예. 제목하에 예. 한국 보수층이 예. 트럼프의 지원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하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것이 중국의 간섭을 막고 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일어났다고 왜곡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를 조사할 거고 한국에 그리고 탄핵을 무효화시킬 예. 거다라는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고 라는 왜곡하고 있다 이 말이죠. 논조를 예. 썼고요. 또 더 나가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술책이다. 예. 그리고 이런 거짓말들을 국민의힘 당에서 예. 이번 그 취임식을 계기로 예. 방미까지 하면서 국민의힘 당이 이런 거짓말을 부풀리고 있고 예. 절규하고 있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썼군요. 굉장히 냉정하고 예. 비판적으로 썼고요. 예. 어쨌든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있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예. 이제 평가를 그동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영킴 의원도 그랬고 예. 일부에서 그게 다수는 아닌데 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야당 예. 또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국민들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예. 이런 거를 약간 왜곡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지적해 줬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자고 요 근래에 또 발언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예. 부분 물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성향은 다르지만 예. 여러모로 실용주의자인 두 분이 국익을 우선하는 두 분이 만나서 엄청난 외교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일보 보도로 이 보도가 소개됐는데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적응력이 강한 리더다. 이런 어떤 평가도 했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차기 한국의 리더에 대한 이 분석 작업이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시다시피 그 이 보수 쪽에서 이렇게 좀 왜곡하고 있는 예. 이재명 대표 소년공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통해서 혼자 공부해서 대학을 갔고 변호사가 돼서 인권 변호사가 됐고 예. 또 성남시장을 거치고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보였던 정책적인 측면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보였던 실용주의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렇게 바이하는 것 같아요. 예. 사는 것 같은 예. 모양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웠던 예. 좀 이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느냐 또 반미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올바로 예. 보는 이런 평가들이 좀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 보면 하여튼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떤 신랄하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어떤 냉정한 분석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은 낮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잘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의 어떤 한국 내 극우층이 굉장히 바라던 상황에서 아주 그 정반대의 상황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전망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그 성향 예. 그 어떤 이념적인 성향은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행정명령도 또 하나 이게 발의한 게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본인이 임기 중에 또 임기 이후에 그 겪었던 예. 그러니까 검찰권과 사법권을 이용한 정적 죽이기에 대한 네. 극도의 혐오감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이재명 대표한테도 예. 비슷한 느낌을 가질 거다. 또 하나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동병상련이 좀 있을 것이다. 뭐 이 말씀이신가요? 동병상련이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7월 13일 날 그 선거 캠페인 중에 예. 펜실바니아에서 거의 그 이 예. 피습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예. 똑같은 일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작년 1월 1일 날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 보고들이 트럼프 캠페인 쪽에 들어갔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트럼프 쪽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얘기로 잠깐 들어가세요. 예. 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어느 정도 진심이라고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진심이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네. 보통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약간의 어떤 블러핑이라 그러나요? 크게 한번 압박을 해놓고 물러나고 실용주의로 돌아서고 중국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앵커님 잘 보셨습니다. 예. 저 이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 예. 2017년에는 트럼프 그때 1월 21일 날 정부 출범한 이후에 예. 그 시진핑 대통령이 방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25%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예. 무역 전쟁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번에 보시면 전혀 외부적인 대화, 인사도 없이 먼저 관세부터 때리겠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캠페인 할 때 얘기했던 60% 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10%의 관세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보더라도 미국이 10%의 관세를 매긴 것은 한 4,5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정도, 예. 650조 정도 되죠. 그런데 중국이 대응한 거를 보면은 거기에 20분의 1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 5% 정도 품목, 핵심적인 것들은 다 뺐고요. 예.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중국을 때리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예. 양당 공이 초당적으로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요. 대중 강경 대응하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쇼맨십이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진짜 진정성을 갖고 중국을 계속적으로 할 거냐라는 거는 예. 그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데 하나 중요한 게 예. 앵커님 트럼프가 왜 당선됐지요? 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입니다. 예. 특히 인플레이션과 또 국경의 문제인데 예. 국경의 문제는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이 관세 문제로 이틀 전에 미국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예. 또 생활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 틀려질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결국 실용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 봐서는. 얻을 걸 얻어요. 지금 예.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취약한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였지만 선언한 이후에 바로 두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디아 대통령하고 트리도 대통령하고 그래서 많은 걸 얻어내잖아요. 약 그 만 명의 국경 수비대를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라는 약속을 얻어내죠. 또 트리도 총리는 1억 3천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1조 9천억의 예. 돈을 들여서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들 트럼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 유예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예 이후의 건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관세 정쟁을 지속적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 보는 것은 미국의 물가를 위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어떤 성의만 보이면 실용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건데요. 예. 지금 그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고립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이미 전 세계 그 공급망이라든가 수요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터와인 돼 있거든요. 예. 다 엮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그 트럼프의 오른팔로 활약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예. 중국에서 그 테슬라의 그게 엄청난 많은 예.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민주당, 공화당 공이 좋아하는 중국을 견제하라는 마음에서 이거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인플레이션 문제 또 현실적인 미국 기업과의 그 이 섞여져 있는 문제 예.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만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TSMC한테 지금 100% 예. 드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대만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예. 1차적으로 이제 멕시코, 캐나다 끝났고 이제 아마 곧 시진핑하고 통화를 예. 그러니까 먼저 관세를 떼어놓고 통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일단은 동시적으로 유럽과 일본과 아마 대만으로 아마 예. 그게 진척될 것 같고 제가 판단은 대만한테 좀 더 많은 이 국방비 무기를 이 사라는 그쪽으로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영토 분쟁에 있어서 이 측면에서 대만은 어떤 정책이 가능합니까 지금 트럼프?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사실 대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공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은 제가 할 때는 두 개 예. 분리된 국가를 두 개 중국은 절대 용납할 수 용납할 수 없고요. 없는 뭐 정말 뭐 예. 목숨을 걸고 막는 예. 그건 어느 지도자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예. 쉽지 않은 문제지만 예.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잘 지렛대 삼아서 예. 미국의 국익에 맞게 행동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번에 어떤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말아서 중요한 우리 얘기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강훈 목사가 어떤 한반도 평화 법안 네. 방해를 하고 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정광훈 목사께서는 아마 그 2021년부터 예. 2021년 5월 달에 미국에서 미 연방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것이 발의됩니다. 예. 거기에 핵심 내용은 종전선언, 평화조약, 북미 외교관계 수립이에요. 예. 그것만이 미국의 국익을 더 증폭시킬 수 있고 예.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법안을 막으려고 종전과 평화조약을 막으려고 움직였던 것 같고요. 예. 그 와중에 영킴 의원을 만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의 1년에 8억 5천 원 아니죠. 예, 8억 5천의 경비를 써가면서 예. 프라임 팔러시 그룹이라는 예. 로비 업체랑 계약을 예. 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예. 만나면서 이제는 그 정도 8억 5천이면요.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로비 업체를 쓰는 모든 정부 기업 기관을 통틀어서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로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이 결정적인 실수를 예.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걸 몇 년 전에 이런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을 때 또 한국에 너무 좀 오버하시는 네. 목사님께서 네. 자기 생각으로 이럴 수 있겠다. 네. 또 한국이니까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문제 삼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서부 지원 폭동 난동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 같이 예. 보여지고요. 예. 또 집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 내 사랑하는 조국을 완전히 두동강낼 네.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듯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신 게 당시에 그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연방의원들 46명이 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1인당 300만 불씩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이 엄청난 명예훼손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거든요. 미국에서요. 이거 미국에서 소송당하면요. 예. 수백 조가 아니라 엄청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습관대로 그냥 가서 막 떠들었군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함부로 말하시는 분이고 뭐 그 정도만 알았는데 예. 이 정도로 위험 인물이 되신 분이었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력 있는 MBC에도 이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그 와중에 영킴 의원도 사실은 정강은 의원과의 만남을 그 당시 CBS 권민철 특파원이 예.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었어요. 정강은 목사를 아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영킴 의원이 저번에 더 힐하고 예. 또 그 이후에 조선일보랑 하는 인터뷰를 보면 정광훈 씨의 이런 극우적인 발언들을 예. 이어받는 즉 이런 미국에서도 535명의 어떤 의원도 예. 한국 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계엄을 옹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그 쿠데타를 비판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한국의 야당과 국민들을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예.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들을 해냈기 때문에 예. 이 맥락이 정광훈 씨가 주장하는 정광훈 목사 주장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거기에 또 약간의 미국의 약간 극우적인 분들하고 예. 같이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실수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 미국 의원들을 직접 근거 없는 가설로서 공격을 했고요. 근거 없는 의혹으로. 그건 실수라고 쳐도 지금 한 해 이렇게 로비 단체를 통해서 돈을 쓰는 그 영향력이 확대된 거란 우려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공공외교를 할 때 미국의 공공외교가 제일 크고요. 예. 일본의 공공외교도 있는데 일본의 공공외교 자금이 미국의 싱크탱크, 예. 정부기관, 교육기관, 대학, 연구소에 다 들어가요. 예.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광훈 목사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났다고 하지만 예. 별로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 연방의원들은요. 예. 돈의 힘, 그런 로비스트를 써서 돈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미국 정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믿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또 평화의 가치. 그러니까 저희 K-팩 같은 예. 평화의 목소리를 듣는 거고 그런 돈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나줍니다. 예. 그러니까 연방의원이 마음속으로 예.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동의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법안도 같이 일하는 거지요. 예. 돈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한계가 없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돈의 로비는 로비도 아닙니다. 그럼 사실은. 영킴 의원은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약간 정광훈 목사의 영향을 받은 듯한 행태. 예. 저는 영킴 의원이 예. 지금의 스탠스를 좀 바꾸시길 원하고요. 예. 535명 연방 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예. 누구도 한국의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이런 거에 동의하는 의원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김 의원 스탠스를 바꾸길 원하고요. 예. 영킴 의원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2021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정광훈 목사가 10월에 만났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설득해서 영킴 의원을 통해서 종전선언과 평화법안을 막았다고 얘기하는데 예. 경교롭게도 정광훈 목사를 만난 이후에 12월 7일 날 예. 영김 의원이 편지를 써서 종전선언과 평화법안을 반대한다는 그런 편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보냅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어떤 의견이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예. 우리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국계 의원이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의 비상계엄 예. 이러한 그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예. 미국도 너무 싫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신다면 그건 영김 의원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연방으로서의 그런 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것들이 우리의 동포들의 의견입니다. 예. 대표님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 사시고 예.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영김 의원도 훌륭한 저는 인품의 예.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그 독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예.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또 한미 관계를 위해서 한미 동맹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한순간에 한국의 극우 세력하고 예. 잘못된 메시지로 연결된다면 하나의 실수도 그 경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예. 예. 그 짧게요.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 누가 참석했다. 이건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아주 10초만 남았습니다. 예. 예, 저도 참석을 했고요. 예. 대개 이제 연방 상하원 의원 통해서 예. 초청을 받았을 텐데 좀 많이 과장된 부분이 과장돼 많았고 있다? 저는 예. 이번에 홍준표 예. 대표께서는 솔직하게 예. 자기 고백을 해서 난 호텔에서 봤다. 호텔에서 봤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예. 감사한 마음을 또 갖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였습니다.